3번 판례 볼게요. 답은 4번이었고요. 여기에 포인트는 2번, 1, 2, 3번은 다 그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이라고 다 이게 집행 비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당해 집행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관련이 없으면은 그런 거는 집행 비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좀 집행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4번이 이게 이제 부동산 등기 공부에서 나오지만 이제 상속 등기를 대위해서라도 이렇게 맞춰놔야죠. 등기를 한 다음에 이게 되기 때문에 망인을 상대로 그 집행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이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4번이 틀렸던 겁니다. 문제 4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부동산 경매하고 그다음 이제 금전채권 가장 중요한 핵심 두 파트죠. 피압류채권의 적격에 관한 설명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이 집행채무자에 기속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여야 하며 또 압류명령을 하여야 한다. 주장 자체에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압류명을 하라 이거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발령된 경우 압류명령을 다툴 수 있다. 다툴 수 있고요. 당연히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법상 혜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데서 무효이므로 거절할 수 있다. 네. 피압류 채권에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다 다툴 수 있어야 되죠. 뭐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수인인 경우에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렇게 수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금액을 다 특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뭐 총 합계액이 그걸 초과하지 않아도 그래도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초과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4번이 틀렸고요. 네. 초과하지 않아도 특정은 다 해야 됩니다. 앞에 1, 2, 3번은 뭐 이렇게 계속 무효인 상황들 그래서 압류명령이 무효면 뭐 당연히 뒤에 추심 전부도 무효가 되고요. 그런 문제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항변할 수 있어야겠죠. 없는 채권에 기해서 압류 명령이 이루어지고 추심 전부가 이루어지고 그런 게 집행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용어들이 막 이렇게 익숙치 않아서 막 좀 막 와닿지가 않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제 법무사 공부를 하는 내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추심금, 전부금, 민법, 민소 뭐 그냥 가리지 않고 서류까지 서류에서는 뭐 가압류, 추심 전부 이런 거 그냥 너무 많이 나오죠. 4번은 이거는 특정하지 않으면 무효다. 특정 반드시 해줘라. 그 다음에 그 채권자들의 그 압류 채권자들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이 뭐야 압류 채권 이거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특정은 다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특정해줘야 된다는 거. 여러 사람이면 누가 얼마인지 이거를 특정 안 해주면 제3채무자는 모르겠죠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표시를 해줘라. 다 중요한 부분에서 냈네요. 5번이요. 민사집행소에서 공유자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같은 가격으로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공유자 우선 매수 이렇게 아파트 그 경매 같은 거 뭐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이제 나왔는데 아파트 공유 지분 2분의 1만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죠. 네. 그래서 그 집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만 2분의 1 지분만 매수하는 거죠. 네. 근저당이 반에만 걸려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온 경우에는 그 이제 경매 진행을 하되 그 이제 나머지 반 경매 넘어간 거 말고 나머지 2분의 1을 갖고 있던 그 아파트의 2분의 1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이제 공유자니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으로 이렇게 해서 그 최고가 경매를 진행을 하면 이제 누군가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이랑 이 공유자한테 그 가격으로 제일 먼저 그 지분 2분의 1을 나머지를 사갈 수 있는 권리를 줘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들의 막 지분들이 막 엉망진창 이렇게 쪼개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분만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매수 신고 제도라고 하는데 1번이 이게 틀렸는데 지금 뭐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는 경우에 하나요?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된다. 이게 하나여가 틀렸죠. 이게 입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입찰이 안 되면 예를 들면 입찰가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없으면은 그 최저 매각 가격 있죠. 그 가격으로 공유자가 살 수 있습니다. 만약 공유자가 안 사겠다고 하면 저기 이제 저기 뭐야 다시 경매 넘어가는 거죠. 그 20% 30% 다운 해가지고 서울은 20% 다운하고 보통 다른 지역들은 30%씩 다운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여가 틀렸다. 뭐 이거 우선 매수 제도에 대한 거죠. 나머지는 그냥 뭐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글씨를 이렇게 좀 크게 보이려고 이렇게 한 화면으로 했는데 이거 화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번거롭네요. 그냥 같이 옆에 반씩 분할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6번부터 맞아 풀게요. 매수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천재지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매수인은 네, 취소할 수 있죠.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낸 뒤에 이런 게 들어오면 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낸 뒤에 이게 이제 그 매각 대금을 내기 전 이렇게 매각 허가 기일, 허부 결정 기일, 그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 이렇게 그 경매 절차 단계가 있죠. 그 단계 때 이제 이런 집행 정지 서류 49조 네, 이거 처음에 그 이제 이런 취소하는 거나 그다음에 일시 정지 명하는 거, 그다음 담보 제공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거 6호까지 이거 다 막 사유 다 외우라고 하죠. 저는 안 외웠는데요. 문제 되게 빈출되는 부분이고 좀 이제 민사집행 처음에 이제 초반에 그 암기가 좀 필요한 그렇게 해서 여기 3조, 4조, 6, 3호, 4호, 6호의 사유는 뭐가 어떻게 되고 1, 3, 5, 6호의 사유는 어떻게 되고 2, 4호의 사유는 어떻게 되고 막 이거 다 그 막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여가지고 이거 좀 처음에 암기가 필요한 좀 어려운 부분이죠 이거. 그래서 이제 매각 대금을 다 낸 뒤에 이렇게 이게 들어오면 이게 지금 6호 사유죠. 여기 6호 있어요. 민사집행법 49조 6호 사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들어오면은 진행은 하라고 나오죠 여기. 매각 대금을 다 낸 뒤에 49조 각호 가운데 어느 서류가 제출되면 절차는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이제 배당 절차가 실시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 3, 5, 6호의 경우에는 제외하고요. 2호의 경우에는 공탁하고 4호의 경우에는 지급하고 그래서 이 각 호별로 이 순서까지 각 호별로 막 이게 달라지니까 이 내용들 취소, 일시정지, 담보 그래서 막 무슨 담보 어떻게 해서 이거 두 문자 따가지고 막 외우고 하거든요. 저는 뭐 그냥 이런 객관식은 그냥 과감히 버리기 때문에 외우실 분들은 외우시고 아무튼 중요한 내용은 여기 이제 1356호 이게 지금 6호의 사안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공탁하는 게 아니고 이건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외해야 돼요. 제외 1356호는 민사집행법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 담보 제공 3호죠. 3호의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인 신고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그 3호, 4호, 6호 요렇게 세 개는 그 이게 매수 신고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매수인하고 그 최고가 매수인 신고인 이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동의를 못 받으면 효력이 안 생겨요. 3호, 4호, 6호요. 다 그냥 이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런 경우에 담보를 제공한 서류가 들어오면 왜 매수인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그런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다 그냥 기본 강의에서 들어야 되는. 네. 그래서 그렇고요. 3호는 맞는 거 동의 받아야 됩니다. 담보 제공 이거 3호기 때문에 3호, 4호, 6호는 동의 받아야 돼요. 3일 이전까지 되는 그 이제 매수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을 텐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다음 재매각기일에서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만 대금을 납부하면 그러면 이제 그 낙찰 받은 걸로 처리를 합니다. 네. 둘 다 안 내면은 그냥 경매 진행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 이거 93조에 있네요, 이거. 최고가 매수인 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49조 3호, 6호 때는 3호, 6호. 아까 3, 4, 6호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동의 받아야 되는 게 지금 2항 규정이고 2항 규정을 지금 여기 이렇게 두 군데서 다 준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호, 4호, 6호는 다 합쳐서 요거는 이 2항의 적용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 신고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온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그 내용이었고요. 문제 7번은 집행 장애 사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1번, 3번, 4번 1번, 3번, 4번 이게 지금 한 판례에서 내용을 갖고 온 거고요. 이렇게 지금 2023년도 나름 최신 판례고